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주말 리그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좀 우울한 상황에서 어떤 소식도 그리 기분 전환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냥 손흥민을 진짜 응원했다면 손흥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포커싱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인저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11월 3일에 돌아올 거라는 예상으로 25% 회복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프리미어리그 경기 기준일 뿐이지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경기를 염두한 예상은 아닙니다. 영국의 더 스탠다드에서도 손흥민을 아끼고 있는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 결장할 예정이다. 토트넘은 다음 주 카라바오컵 16강에서 맨시티를 상대한다. 이어서 아스톤빌라와 홈경기, 튀르키예의 거함,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를 앞두고 있다. 힘든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손흥민을 복귀시킬 것이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리그 전체 최저 득점팀입니다. 경기당 0.5골급이에요. 상대에게 한 골 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크리스탈 팰리스의 장점이 실점도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 중요한 4경기라고 할 때 지금 쉬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토트넘은 여러분 리그 기대 득점값이 최상위권 팀이고 이번 한 경기로 전체 득점 1위로 오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팀이 진짜 무시할 팀은 진짜 아니에요. 좀 속상합니다. 손흥민이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분명 리그도 중요한데 주중에 열릴 맨시티와의 빅매치가 더 기다려지게 되네요. 참 사람 마음. 우선 맨시티가 주중에 어떤 스쿼드로 나올지 정말 예상하기 힘든데 토트넘보다 하루 일찍 리그 경기를 치르면서 조금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가 9라운드 사우스햄튼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이른 시간에 혼란이 득점을 하면서 이변은 일어나지 않겠구나 생각했는데 이변까지는 아니지만 초반에 들어간 골 외에는 맨시티는 추가골 없이 허탈하게 겨우 1대0 꾸역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거 80% 이상 예상했잖아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대승을 거뒀는데 프리미어리그 최하위권 팀에게 대승을 예상하는 게 쉬운데 1대0 승이었습니다. 먼저는 사우스햄튼 선수들의 체력이 훨씬 좋겠죠. 맨시티는 주중 경기에서 출전했던 멤버를 거의 그대로 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후반 중반에 단 2명만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베스트 멤버를 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거의 확신합니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선전포고한 대로 카라바오컵이 아닌 일주일 후의 경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맨시티는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3골 이상은 나왔어야 했는데 22개 슈팅을 하고도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강팀에는 평균적으로 3골은 실점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맨시티가 힘 빼고 나온다고 해서 그럼 토트넘도 이에 맞춰서 출격을 시킬까요? 바보죠. 상대가 흘려놓은 정보를 확신을 가지고 전략을 짜면 안 되겠죠. 사인 받았습니까? 도장 찍혔어요? 그 발언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페이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다 토트넘에게 카라바오컵은 분명 중요하잖아요. 맨시티 입장에서도 패배하기는 싫을 텐데 명분을 만들어 놓기 딱 좋습니다. 과르디올라가 거의 선물을 주려고 한다고 보는 게 어떨까요? 맨시티는 승점 3점을 챙겼고 이제 한국 기준 목요일 새벽에 붙어봅시다. 맨시티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희망이 생겼고 그래도 또 나패드 소식이 더 있었습니다. 대부분 밤 11시 경기였는데 경기 흐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막판에 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순위의 경쟁팀이 될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다크호스 본머스를 상대했는데 70분 가까이 와킨스가 상대 수비와 1대1 상황에서 멋진 페인트 동작으로 기회를 만들고 기어이 선제골을 넣어버렸습니다. 끝이다 싶었는데 추가 시간 6분 마지막 1분 남기고 프리킥을 얻은 상황에서 극적인 미친골 극장골이 터져버리면서 아스톤빌라의 승점을 2점 날려보내버렸습니다. 진짜 쌤통이죠. 아스톤빌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축구죠. 지난주에 맨시티 울버햄튼도 무승부 직전이었는데 종료 직전 코너킥에서 골을 넣으면서 신승을 거뒀던 맨시티였습니다.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승리한다면
이제 승점 2점 차로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경기에서 맞대결이기 때문에 순위 변동 찬스를 맞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토마가 소속된 토트넘에게 1경을 가한 브라이튼이 최약체팀 울버햄튼을 상대했는데 87분까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브라이튼이. 그런데 80여 분에 문전에서 세컨볼 상황에서 울버햄튼이 추격골을 넣습니다. 울버햄튼은 포기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추가 시간에 브라이튼이 욕심내다가 컷 한번 당하고 순식간에 쿠냐가 득점을 해버리면서 브라이튼을 충격을 줘버렸습니다. 와, 울버햄튼이 제대로 복수를 해줬습니다. 이 아스톤빌라 브라이튼전만 봐도 살짝 좀 기분이 풀어집니다. 토트넘은 9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원정 경기인데 뭐 이겨야죠. 네, 이겨야 합니다. 전적도 앞서고 지난 시즌 엔지 감독 체제에서 몇 안 되는 2연승을 거두게 해준 팀입니다. 고마운 팀이죠.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재 무승인 상황이고 3연패 중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 팀이냐? 그게 좀 애매합니다. 첫 번째, 최근 패배 중에 리버풀에게 0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유도 홈으로 불러들여서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첼시와는 원정에서도 비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만만하게 볼 팀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전했을 때는 이 강팀들이 모두 주중 경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첼시는 스위스를 다녀오고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 경기였고 맨유는 약팀에게도 전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디테일을 보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확실히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에서도 웨스트햄에게 0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손흥민이 빠지고 주중 경기에 있었다는 거 감안하면 토트넘이 웨스트햄을 상대로 압승을 거뒀으니까 자, 지금 토트넘 전력이면 웨스트햄 정도로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탈 팰리스를 보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임합니다. 홈이라서 더 적극적인가 봐요. 만약 우리가 B플랜이었다면 매우 불안했겠지만 푹 쉰 로메로, 반더벤이 있다면 역습에 더 이제 특화가 됩니다. 역습만 강한 팀은 없습니다. 모든 팀이 역습일 때 득점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냐하면 공간 싸움이니까. 오히려 신경 쓰이는 건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승입니다. 언젠가는 탈출을 할 거 아닙니까? 9번째 경기에 기적이 일어나도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 있고 토트넘이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안심이 되는 건 무승이었던 사우스햄튼, 울버햄튼, 입스위치 모두 9라운드까지도 무승 결과를 해서 한결 마음이 편합니다. 토트넘의 득점 루트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포지션이 득점을 했습니다. 솔랑키, 존슨, 클루세, 메디슨, 사르, 손흥민 대신 나올 선수만 안정했을 뿐이죠. 왼쪽에 오드베르, 오른쪽 존슨으로 예상해 봅니다. 베르너는 그냥 유로파 리그에 그래도 나가주는 게 오드베르는 움직임은 무어만큼 좋은 것 같더라고요. 또 위축되지 않고 지 멋대로 합니다. 어차피 손흥민도 없고 욕심내는 슈팅 필요할 것 같죠. 이번 경기 오로지 필요한 건 경기의 재미와 승리입니다. 나머진 그냥 다 오픈. 미드필드 클루셉스키, 사르, 비수마 3인방이 경기를 바꿔줄 것을 기대하고 엔지 감독도 토트넘 미드필더를 굉장히 믿고 있더라고요. 토트넘 선수 중에는 공격 포인트가 가장 많은 선수가 손흥민입니다. 그런데 12위예요. 다르게 보면 그만큼 골고루 선수들이 활약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일요일 밤 11시 경기인데 여러분 손흥민이 없어도 손흥민 팀인데 리뷰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꼭 와주세요. 토트넘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